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개 수수료를 그대로 줘야 하는지, 중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과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를 하죠. 그래서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는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나눠보자면 중개 업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등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중개 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 업무를 수행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지고, 다만 일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거의 체결될 정도로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데 당사자들끼리 그냥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에 대해서 중개 보수를 지급하라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얼마나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개 보수에 다툼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개수수료는 언제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냐?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그리고 동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르면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그 약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을 지급 완료된 날에 이 중개 보수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 것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전액이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개사가 작성하는 이 계약서에는 대부분 이 약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우리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그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우리는 중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는 것이고 중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 중개비 지급 의무가 계약 파기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중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중개비 지급 의무 자체가 소멸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사유가 아니고 중개사의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 즉 복비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금은 당연히 계약 체결된 날 들어가는데 중도금 또는 잔금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은 파기되겠죠. 이렇듯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지 중개사가 잘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복비 등 그대로 지급하셔야 하고, 이미 지급된 복비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중개 수수료, 즉 복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일방 파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합의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는,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일 뿐이지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비는 당연히 그대로 지급하셔야 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와의 합의로 계약이 정리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복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논의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임차인의 복비까지 대신 부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어떠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해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숨긴 정보 또는 설명을 누락한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해당 정보가 정말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면 계약 해제나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판단 요소였는지가 이제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법령 규정에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됐을 경우에 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결국 계약이 파기된 것이 중개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였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중개사의 별도 행위로 인해서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경우에도 중개비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개사와 다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도 미리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중개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